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48분입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40분봉인데, 예. 120분봉은 역할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40분봉을 보라 그랬는데, 240분봉을 보라고 하자마자 골드 났습니다. 이렇게 골드 났죠? 여기. 골드 났어요. 사실 이게 골드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골드 날 상황인가? 지금 외국인이 10조를 넘게 매도했는데, 10조 3천억을 매도했는데, 골드를 냈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해야 되나? 예, 오늘 흐름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오포가 올라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뭐 미국 증시가 올라서 국내 증시가 올랐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간 거죠. 뭐 옵션으로 콜을 매집했다라는 뭐 이야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옵션을 제외하고 보면 선물도 그렇게 매수 쪽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물을 뭐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올랐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선행 스팬이잖아요. 예. 선행 스팬이 골드가 났어요. 예, 골드가 나는 바람에 여기가 골드가 났으니까 여기도 골드가 나는 게 낫죠. 왜냐면 여기가 골드가 났는데 여기가 골드가 안 나면 내일 골드 내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내일 골드를 또 내야 된다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예. 근데 오늘 골드가 나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골드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완성됐다 고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목표치가 없다고요. 목표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는 났는데 목표치를 갔어요. 이미 목표치를 갔기 때문에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여기가 이제 오늘이고, 앞으로 하나 둘 세 개,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얼마냐? 332.87이에요. 여기가 332.87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주봉의 상단선입니다. 예? 주봉의 상단선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거 딱 보고 이해해 보세요. 여기다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아래쪽에다 그어 보자. 한 87이니까 이 정도인 거죠.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예요. 여기. 그렇죠? 자, 이거를 줄여서 이제 다른 봉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 뭐냐 보시면, 이게 기준선 2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면 데드가 난다고. 데드가 나요. 근데 지금 333.94잖아요. 그러면 332.87이면 얼마예요? 7, 0, 1포잖아. 응? 1포예요. 현재 위치에서 1P가 내리면 데드가 나요. 그런 뜻입니다. 얼마 간격으로? 4시간, 2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주봉이랑 연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주봉이랑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주봉의 상단선 여기잖아요. 예? 주봉의 상단선이 240분봉의 기준선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를 대두로 누르면 목표치가 여기까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목표치가 여기까지 열린다고. 그러니까 상단선 아래로 내려오면 종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1포 위에서 놀아야 돼요. 마이너스 1포까지만 되는 거야, 종가가. 그 위에서만 놀아야 돼. 장중에는 빼도 돼. 장중에는 빼도 되는데 1시에는 올라와야 돼. 1시 지나고 다시 빼도 돼. 하지만 종가엔 올라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1포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종가가 1포 이상 빠진다는 거는 주봉이 상단선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주봉이 상단선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데드가 난다는 얘기예요. 240분봉이. 그 240분봉이 데드가 나면 목표치가 328.2대까지 떨어지니까 328.2가 이게 지금 지난주 종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종가가 마이너스 1p 위에서 끝나야 돼요. 마이너스 1p 위에서 끝나야 된다. 내일 종가가 마이너스 1p보다 낮으면 지난주 종가 아래까지 열리는 거죠. 설명이 됐나요? 예. 240분봉. 예. 요런 구조예요. 골드는 낮기 때문에 목표가는 없습니다. 골드는 난 상태라 목표가는 없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이제 240분봉까지 골드 냈으니까 이제 일봉이잖아요. 근데 일봉은 골드 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343까지 가야 됩니다. 343까지 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직 일봉은 골드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10% 올라야 돼. 네? 골드 내려면 10% 올라야 되니까 아직 일봉을 보고 이게 지금 골드로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일봉 보고. 그러니까 240분봉까지는 골드를 냈는데 240분봉은 골드가 난 상태지만 목표가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장중에 한 얘기가 있죠. 차라리 골드를 내라. 선행 스팬이 골드가 났으니까 후행 스팬도 골드를 내야지. 선행 스팬만 골드를 내놓고 후행 스팬을 데드내면 내일 1시나 종가에 다시 골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차라리 골드를 내놓고 내일 골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데드가 나든지. 근데 데드 조건이 뭐예요? 1p 이상 내리는 거예요. 1p. 이해되셨죠? 지금 안 막아요? 안 막는다고. 자, 주봉은 매도가에 왔습니다. 주봉은 매도가에 왔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으면 일봉이 저가를 안 깨야 돼요. 예? 매수하고 싶으면 일봉이 저가를 안 깨야 된다. 그게 매수 조건이에요. 상방은 다른 봉으로는 이제 매수 못해요. 주봉, 월봉, 분기봉 이제 다 매수 가치가 없어요.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려면 일봉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봉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 다 해드렸죠? 다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다 설명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봉도를 좀 더 살펴봐야죠. 자, 지금 만약에 위로 당긴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당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맥스라고 봐요. 하단선까지. 왜냐면 매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하단선이라고 보고,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한 335.16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로는 332.40이 맥스예요. 예. 근데 지금 더 가고 있잖아요. 더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거꾸로 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댓글 달리면 좀 뜨끔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월봉보고는 매도를 못해요. 예? 월봉보고는 매도를 못한다고. 왜? 하단선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 예? 하단선이 있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는 매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트랑 거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응? 지금 흐름이 차트랑 거꾸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반한 게 아니에요. 수급에 반하는 거지. 예? 가격적으로는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요. 예? 가격적으로는 오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차트랑 거꾸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개인이 지금 5조 원대를 매수하고 외국인이 10조 원대를 매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지, 차트가 누르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주가가 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차트랑 거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차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차트대로 가는 거지 차트랑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명백하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은 정반대예요. (2023년도) 11월 달, 예, 그때 개인이 6조를 매도하고 개인이 6조를 매도하고 외국인이 3조를 매수했어요.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장대 양봉. 12월에 외국인이 3조를 매수하고 개인이 7.5조를 매도했어요. 그것도 장대 양봉이에요. 둘 다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6조를 매수해서 상승한 게 5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6조를 매수해서 52포인트를 올리는데 지금은 6조가 아니라 10조 5천억이에요. 10조 5천억. 그러면 1점 몇 배예요? 68에 48, 67에 42. 그쵸? 거의 한 70%잖아요? 70% 정도 더 매도한 거란 말이에요. 예? 두 달치보다 70%를 더 많이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52포인트에다가 70%면 57에 35, 35포인트를 더 가야 되니까 한 87포인트가 빠져야 되는 거죠. 지금 외국인의 현물 거래 금액 대비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한 87% 정도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332에서 87포인트를 빼면 2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 돈의 흐름만 고려했을 때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응? 오르고 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왜?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오류가 날 수 있다고. 자, 제가 주장한 내용을 다시 복기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오류가 났는지를 보세요. 자,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수요일까지는 상방이 유리하다. 그죠? 목요일부터 하락이 유리하다. 그죠? 그 다음에 목금 월화가 하방에 더 유리하다. 네. 수요일은 모르겠다요.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월화수는 상방에 유리하고 목금 월화는 하방에 유리하고 마지막 날 수요일은 저도 모르겠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죠. 자, 월, 화, 수가 다 지났어요. 수가 고점이에요. 저는 월요일이 고점이길 바랬어요. 240분봉 골드 나지 말라고. 근데 수요일이 고점이면서 골드를 냈습니다. 골드를 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완성한 거니까 더 가든 안 가든 목표치는 없어요. 자, 월화수는 상방이고 목금 월화는 하방에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 수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건 2481에서 2515 이건 코스피 기준이고 327에서 332.4 이게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지금 2525고 333. 지금 9입니다. 9. 그러면 여기는 1.5포인트 더 갔고 여기는 10포인트 더 갔어요. 이 정도 오차가 생긴 거죠. 이 정도 오차가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뭐라고 생각하셔도 뭐 어쩔 수 없고 제 기준에는 지금 코스피는 10포인트를 벗어났고 코스피 200 지수는 1.5포인트를 벗어났어요. 자, 그러면 수급이 변했냐? 안 변했어요. 수급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지수만 올랐지. 수급은 변한 게 없어요. 자, 5조 2천억이에요. 5.21조. 이게 개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0.5조예요. 외국인. 자, 앞으로 남은 거래일은 5거래일이에요. 이거 청산할 수 있어요? 하루에 1조씩 털어야 돼요. 1조 원씩 청산해야 돼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얼마 털었냐? 5,879억 털었어요. 이 스케줄로 가도 대략 9거래일 정도 걸려요. 5조 2천억을 털려면 9거래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왔지만 이 스케줄로는 개인의 매수를 청산할 방법은 없다예요. 두 번째, 외국인의 10.5조 원의 매수로 돌릴 수 있냐? 이건 더 불가능하죠. 하루에 2조씩 털어야 돼요. 외국인이 하루에 2조씩 매수해야 되는데 오늘도 1854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수급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수급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수급이 변하지 않으면 월봉 종가는 상승하기 어려운 거죠. 월봉의 종가가 상승하기 어렵다고요. 왜? 수급을 변화시키기 어려우니까. 특히 외국인의 수급은 요지부동이에요. 개인의 수급은 기관이 흔들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할 거라는 거죠.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냥 계속 하방인 거예요. 외국인은 그냥 하방이다. 다른 표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수급을 고려했을 때 종가는 내릴 거라는 확률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종가가 내릴 거라는 확률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가가 얼마예요? 2481이고 그 다음에 332.4예요. 여기는 지금 1.5 차이밖에 안 나요. 뭐 5거래일 남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종가가 하락할 확률은 여전히 높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2525니까 44포 내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변수가 생긴 거죠. 5거래일 안에 44포 이상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44포 이상을 진짜로 뺄 수 있는지는 관찰의 대상이에요. 1.5%는 사실
뭐 관찰의 대상이 아니죠. 하루에 5포도 그냥 움직이는데 1.5포는 30분에도 갈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슈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이 하락한다 라는 가정은 지금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코스피 지수의 종가가 2481을 하회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 2481이 지난주 종가 아닌가요? 네. 83이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죠. 이번 주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으로 돌아서는 거죠. 주봉이 하락하려면 이틀 동안 빼야 돼요. 이틀. 목, 금. 이틀 동안 빼야 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퐁. 이거 지우고, 뭘 보여드릴 거냐면, 분기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분기봉입니다. 이 분기봉 수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개인이 5조, 외국인이 10조예요. 예. 그러면 10조를 매도한 봉이 아래 꼬리가 저렇게 길어요. 예? 10조를 매도한 봉이 아래 꼬리가 저렇게 길어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응? 10조를 매도한 봉이 저렇게 아래 꼬리가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 분기봉은 저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이게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예? 분기봉은 4월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4월달에 지금 10조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봉의 형태랑 수급이랑 안 맞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과 봉이 안 맞는다고. 예. 자, 6개월 봉으로 보세요. 6개월 봉 양봉이죠? 그럼 6개월 봉은 1월 달부터잖아요.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보면 16조 8천억을 매도했는데 16조 8천억을 매도한 봉이 양봉이에요. 이것도 이상하죠? 네. 그러면 6월 달까지 계산해 보세요. 4, 5, 6이 아니라 1, 2, 3, 4, 5, 6 계산해 가지고 얘가 양봉이 나고 상승하려면 외국인이 얼마를 털어야 돼요? 16조 8천억을 매수해야 돼요. 자, 남은 2개월 동안 16조 8천억을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봉은 잘못된 거죠. 왜? 16.8조를 매도하고 있으니까. 16.8조를 매도하고 있는 봉이 상승하고 양봉이다? 어렵겠죠. 작년에 연봉을 보세요. 작년에 연봉을 보시면 외국인이 1.3조 매수했어요. 1.3조. 예. 1.3조 매수해서 봉이 망가졌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얼마 청산해야 돼요? 1.3조 남기고 청산하려고 해도 15조 이상 청산해야 돼요. 예? 6개월 봉이 상승하려면 여기서 15조를 청산해야 된다고요. 2개월 동안 15조를 청산하려면 한 달 동안 7조 원씩 매수해야 돼요. 4, 5, 5, 6이죠? 5, 6. 5월, 6월 7조 원씩 매수한다고 가정하시면 지금 상승이 적당한 거죠. 근데 할까요? 7조 원씩 매수할까? 7조 원씩 매수하지 않는다면 지금 봉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봉을 봐도 말이 안 되죠? 예? 분기봉의 아랫꼬리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10조 원을 매도한 봉의 아랫꼬리가 저렇게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16조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 종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오늘 개인이 5,800억을 매도했어. 그러니까 5,800억을 매도했으니까 증시가 올랐다라는 거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 근데 5,800억을 매도해서 상승하는 건 인정하는데 5조 2천억을 매수해가지고 상승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인이 10조 5천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오르는 건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5거래일 동안 내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월봉의 종가는 내린다. 여기서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를 줄일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안 줄이면 답이 없어요. 네.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설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일봉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분기봉이나 연봉이나 6개월봉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수급이 거꾸로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 6개월봉은 하단선이 전봉 저가 아래에 있습니다. 전봉 저가 아래에 있어요. 연봉의 하단선도 전봉 저가 아래에 있어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없다고. 예? 지금은 돈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로 올리는 건 월봉뿐이라고. 근데 월봉이 앞으로 5거래일 남았어요. 5거래일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승의 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딱 5일입니다. 5일.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열린다고요. 열려요. 예. 열립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연봉, 6개월봉 다 양봉이잖아요. 3개월봉 아래 꼬리 이게 말이 되냐고. 예? 근데 열린다니까요? 지금 328 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뭘로 막을 건데? 예? 다음 달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뭘로 막을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지. 자, 주봉 다음 봉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하단선 안 올라와요.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하단선이 받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가를 못 지킨다고.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지 아래 공간을 막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의 저가는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일봉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일봉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봉 저가 지키면서 인위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에 의해서 지금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주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봉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이랑 수급이랑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는 건 일봉의 추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무너졌잖아. 네?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맞다고요. 왜? 추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이평선으로 봐도 살아있을걸요? 살아있잖아요. 자, 보세요. 네, 오이평 살아있잖아요. 안 죽였잖아. 오늘도 오이평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상승이다 라고 얘기하면 부정할 수가 없죠. 이거 보고 하락이라고 어떻게 떠들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데 이거 보고 뭐 하락이니 어쩌니 제가 떠들어 봐야 시도 안 막힌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봉을 보라고요. 이게 지금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돈이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랑 비슷한 게 지금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 봉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쳐박았어요. 여기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로 쳐박았죠? 하나, 둘, 셋, 넷, 5개. 쳐박은 봉이 다 5개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내렸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내렸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올라간 게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정도 올렸어요. 봉이 이렇게 7개가 올라갔다고. 예. 지금 몇 개 올라가냐면 지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10개나 올라갔어요. 예? 이제 10개 올라갔어요. 10개. 여기는 만땅이에요. 상승 구간 다 썼어. 예? 하락하면서 만든 상승 구간을 다 썼다고요. 근데 하락은 356에서 303까지 뺐는데 상승은 334까지 온 거죠. 그러면 356에서 303이면 53포? 예, 53포 정도를 뺐는데 올라온 건 30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반은 더 올라왔죠. 반은 더 올라왔는데 어쨌든 같은 시간 대비 올라온 거는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많이 뺐으니까. 많이 뺀 거에 비해서는 덜 올라온 거죠. 바닥에서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고점에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트릭스 이제 잘 만들어 놨고 240분봉을 보여드릴게요. 240분봉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1구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게 꼭지죠? 이제 종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락 시작이죠. 종가 내리면 이제 매트릭스 구조로는 하락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6이면 3일이죠. 3일. 지금 90이에요. 90. 그러니까 종가 한번 내리면은 일주일 정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종가가 한번 딱 하락하면 일주일짜리 하락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240분봉은 종가 하락하면 곧 스타트고, 일봉은 지금 이제 와리가리죠. 중간에 0이 몇 개가 있어요. 중간에 0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을 할 수 있는 날짜 목 다음 주 월요일, 목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은 상승하기 좋은 구조예요. 목요일이 하락하기 좋은 구조고 금요일은 상승하기 좋은 구조고 다음 주 월화는 하락하기 좋은 구조예요. 만약에 내일 하락하고 목요일 하락하고 금요일 하락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하락 우세가 되는 거예요. 내일 하락했는데 금요일 상승하면 다음 주는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하락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할 의지가 있는 거죠. 내일 개파락이 나오면 240분봉의 기준선이 데드가 날 거고, 데드가 나면 지난주 종가? 지난주 종가까지가 타겟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주 종가까지만 내릴 수 있으면 그 전주 종가까지가 타겟이 되잖아요. 종가가 하락하면 그 전주까지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코스피 기준으로 2432가 타겟이 되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는 322.32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가를 목금 이틀 동안 하락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봉은 이미 상단선 위로 올라탔으니까 매수자는 홀딩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홀딩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고, 매도자는 두 가지. 개파락 나와서 고가를 넘지 못하든지, 아니면 오늘 고가를 넘었을 때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하방 세팅을 하셔도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고가를 안 넘는 게 최고 좋아요. 오늘 고가를 안 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안 넘고 장대 운봉으로 내려꽂는 게 베스트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이게 다예요. 이틀 목요일부터는 하락이 더 우위예요. 왜냐하면 상승 구조보다 하락 구조가 더 많아. 여기 보시면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이잖아요. 5월달은 이제 다시 따져야 돼요. 왜냐면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목, 금, 월, 화 중에 금 빼고는 4거래일이 다 4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하락에 유리하고 1거래일만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로는 하락이 더 유리한 구조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단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네? 개파락이 나와야 하방 유리 구조가 되는 거고, 갭상승이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로 연장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로 연장된다고. 갭 상승이 나오면 다음 기회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주 고가를 다음 주에 안 넘으면 된다는 거죠. 자, 내일 갭상승이 나와.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다음 기회가 다음 주 월요일 되는 거고, 내일 개파락이 나오면 내일이 기회인 거예요.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떨어지면 주봉에 윗꼬리가 생기는 거고, 이 윗꼬리를 다음 주에 못 넘으면 매도하라는 소리고, 내일 개파락해서 떨어지면 일봉에서 바로 매도를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내일 갭상승에서 빠졌다라는 건 주봉에 윗꼬리가 생겼다는 얘기고, 이 윗꼬리를 다음 주 월요일에 못 넘으면 하방 공략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봉 거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주봉, 내일 갭상승에서 빠지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일 개파락 해가지고 오늘 고가를 안 넘고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주봉에 바로 윗꼬리가 생기는 거니까 바로 공략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결과는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인데, 어쨌든 거래량이 늘었고, 첫 번째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만족합니다. 거래량은 매우 만족해요. 내일도 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18.67% 나왔는데, 내일도 거래량이 늘면 하방에 많이 유리해져요. 네? 내일도 거래량이 늘면 좋겠다. 지금이 거래량이 40입니다. 거래량이 40인데, 내일도 거래량이 늘면 이제 40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네? 40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계속 거래량은 올라갈 거라서, 내일도 거래량이 늘면 설사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증시가 오르는 한이 있어도 거래량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계속 쌓였으면 좋겠고, 개인의 현물 매도는 최소한, 올라가더라도 최소화하고 매수화해주면 뭐 더없이 고맙고요. 지금의 자금 구조로는 저는 계속 월봉 종가는 하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월봉의 하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하락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월봉 종가가 하락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월봉 종가가 하락하면서 주봉 종가를 하락시킬 거고, 주봉 종가가 하락하면서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니까 지난주 말고 그 전주의 종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가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격으로는, 월봉으로는 아래쪽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보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와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역행하는 거지만 돈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제 분석이 틀린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분석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지, 제가 제 분석이 옳은 건데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5거래일이 남았어요. 아직 5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5거래일 동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